문이나 선비를 담다를 같이 공부할 김동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인화와 그리고 선비의 정신, 그 관계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은 글 문자를 쓰지요. 그래서 글문을 쓰시는 분들, 신분을 가지신 분들을 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하면은 그 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반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도 왕의 우측에 무관, 좌측에 문반, 그래서 양쪽에 양반이라고 이제 거기서 양반이라는 어원이 시작이 되는데, 문인이 글씨를 쓰면서 학문을 닦으면서 정치를 함에 있었어도 여기 다시 말하면 취미생활로 낙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낙서를 했는 것이 문인화의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러나 문인화의 그 정신은 중국 4대 군자의 정신과 덕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담고자 4가지 신문에 비유를 해서 문인화라고 했는데, 전문적인 화가보다는 문인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의 그 사실적이라든가 보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문인의 정신을 자각해서 보면은 선비들의 마음을 담는, 즉 내면의 세계, 그 사상, 문인화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자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동기창이라는 분은 문인지화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는데, 중국의 긴 역사에 보면은 남종과 북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남쪽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은 날씨가 있어도 산세가 크고 악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닷가가 아주 따뜻합니다. 고원보다는 언덕이 많고, 그리고 남종하는 중국의 문인들이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 풍이 남종화풍이라고 얘기하고, 북종하는 전문가들이, 화공들이 세밀하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북종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창이라는 분이 문인지화해서 남종 문인화를 유행시켰는데, 문인화의 위대한 것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계보가 여기 보면은 그냥 이런 분이 이제 계셨다는 것을 한번 스쳐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계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족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승과 제자의 사제분리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사상이나 정신을 제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교육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중에 3가지가 철학과 사람의 본질과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을 계보로 이렇게 왕류의 송나라 시대부터 쭉쭉쭉쭉 그 문화가 우리 조선 고려로 넘어와서 조선까지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문자를 보면 맹상군, 평군군, 춘신군, 신민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자의 출신, 왕족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상, 3분은 왕족이고 1분은 재상이신데, 이분들이 그때 전국 시대 때에 정치를 워낙 태평성대하게 잘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분의 덕을 배우고자 4가지 신문, 매남국죽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남죽국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을 신물에 의해서 문인화의 정신, 즉 다시 말하면 왕족의 정신, 그 신분의 그분들을 덕망, 그것을 비유했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매남국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매남국죽으로 설명했는데, 처음에 이제 매화가 봄에 제일 첫 번째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가 벚꽃하고는 달리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자세히 보시면은 흰빛이 강하게 나타나요. 흰빛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빛의 흡수를, 반사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쉽게 더 생각하면은 이제 물빛, 강물이나 그 호수에 보면은 우리 그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면은 빛이 반사될 때 그 빛이 아주 하얀빛입니다. 매화꽃 색깔이 그만큼 맑고 밝은 색깔을 갖고 있답니다. 매화꽃이 또 하나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추위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위를 팔지 않으면은 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절개의 지조, 군자의 승리의 내면 세계에 갖고 있는 그 표현을 한다면은 절개와 지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초를 보게 되면은 난초는 우리 서양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동양의 그 난은 해란과 초란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꽃이 한 줄기에 한 봉우리가 피는 꽃이 있고 한 줄기에 여러 꽃이 피는 이제 난초가 있습니다. 서양난하고 달리 잎이 가늘고 길고 그리고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꽃이 피는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키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난초 잘 키우신 분들은 온실에서 자주 잘 키우시더라고요. 겨울에도 꽃을 키우시더라고요. 난초는 계곡이나 한 곳에 그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 해서 왕자의 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화를 보시게 되면은 국화는 가을차 서리도 굽히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국화가 첫 선이 될 때까지도 꽃이 시들지 않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국화 중에도 우리가 대국을, 한국을 특히 이제 문인화의 사문자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화 이름이면 전부 조금 장례적인 문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범디 국화는 중국에서 유명한 도명 시인이라든가 황제라든가 하신 분들이 국화꽃을 그리고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해서 키우셨어요. 왜냐하면 꽃잎이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지지 않는 그 위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했기 때문에 국화꽃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시사철 푸른 것도 있지만은 대가 속이 비어 있고 그리고 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숲을 보시게 되면은 각자 대나무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대땅 속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식으로. 대나무의 생명력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체 동심이 되기도 합니다. 몸은 달라도 마음은 같다. 뿌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를 인품의 인덕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 사군자에서 군자의 정신은 절개와 지조인데 절개와 지조는 신념을 말합니다. 신념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일념입니다. 일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마음적인 넓히고 깊게 하는, 수양을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군자를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선비들이 이제 여기로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시로 요즘은 사군자뿐만 아니라 이제 식군자라고 얘기하는데 식군자에는 이 사군자에다가 모란과 목련, 소나무, 파초, 연, 포도를 포함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미나도 마찬가지고 문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을 다스리는 전통적인 해야 산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모라는 꽃 중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련은 4월에 피는 목련이 연꽃과 닮았다고 합니다. 연꽃은 부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름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천년의 생명을 갖고 있죠. 아주 장생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파초는 파초와 비파라는 그 연대가 있습니다. 비파는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그 열매가 소위 말해 이제 만병약이에요. 옛날 시대 때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파초와 비파가 우리나라 땅에서는 살지 않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마찬가지고 포도는 씨가 많죠. 안에 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손을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사문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친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 하지 않고 왜 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선비들은 일반 학웅들하고는 달리 선비의 정신을 혼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두세 한목을 찍어서 그 한목으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예, 그래서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쳐볼까? 대나무 쳐야 되는데 예, 이렇게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문자가 아니고요. 그래 여기 보면은 무리나의 특성을 이렇게 9가지로 나눠봤는데 무리나의 특성이 이 9가지로 나눈 그 동병종이라는 사람은 서폭과 해야라는 책을 저장한 중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문화도 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비평가가 따로 있었는 게 아니라 화가가 직접, 작가가 직접 비평도 하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문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교류, 즉 중국하고도 우리 한국하고도 일본하고도 작품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치 쪽으로 선물로 이제 그린다든가 한스뽕이 글씨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시대. 지금도 한스뽕 하면 글씨가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도 청나리 한스뽕 글씨를 선물 받으면은 정치에 원활하게 대외 관계가 성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인의 글씨를 상당히 크게 존경하는 이제 시대였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 여기 신운을 이제 강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신운이라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세계,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력을 말합니다. 먹의 필력은 글씨를 옛날 말에 젊은 세가가 얻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10년을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조금 필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운을 작품 속에 혼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서건기 보면은 서건기는 글쓰자죠. 그러니까 학문, 책 쉽게 말하면 사서성경이 기본이고 문인이기 때문에 글을 읽었어야 되죠. 그 글을 그림에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 선비의 기운. 선비의 기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 지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다 결국 뭘로 가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백길 사자의 뜻의자를 말합니다. 뜻을 베낀다. 그게 사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의입니다. 사의. 뜻을 베낀다. 뭘 뜻을 베낄까요? 선비의 내면 세계, 정치 세계. 그걸 이제 베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대 요소를 이렇게 나왔는데 인품, 학문, 재정, 사상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선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갖춰야 할 덕망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재정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면은 그림이라는 것은 화라가 되는데 우리는 화라가 되는데 그러면 화가 있고 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화와 도의 차이는 뭐냐? 화는 문이나 산수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이제 미술의 장르를 이제 뜻하는 거고 도라는 것은 그림의 제목을 뜻하게 됐습니다. 그 천짜리 집에 보시면 뒤에 경제 선생님의 계상정구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재 뒤에. 그 계상정구도. 그 다음에 몽유도원 도 이렇게 도를 들어간 것은 작품의 제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를 그림에 있어서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끼입니다. 끼. 이 시대 때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음주 가무, 술 잘 드시고 잘 놀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탄관오리에게는 쓴소리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재정을 그림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담백하고 절제적이고 고졸적이고 여백이 있다. 여백이란 것은 무한한 공감관을 줍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서양 쪽의 그림이랑 다르게, 그리고 중국 하나, 한국 하나, 일본 하나, 우리가 지금은 동양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동양하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문화, 문물, 국보, 보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동양하라는 호칭을 말하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화, 한국화, 일본화 뭐 이렇게 지금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현대 미술이나 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미가 문인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가 중요한 것은 장원원이라는 역대 명화기를 저술한 중국인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거래할 때 처음에 임해하는 마음을 잘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입의라고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입의는 뜻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자, 뜻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내면의 세계를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사상 얘기를, 철학 얘기를, 그림 속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걸 이제 먼저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붓을 들고 난 다음에 종이에 낙필을 한다고 합니다. 낙필은 떨어지는 낙자에 피를 씁니다. 그래서 붓을 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본자의 덕목을 보게 되면은 작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품 보면은 민혁기계 노근란이라고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노근란이라는 것은 이게 이슬 노자에 뿌리 근자세요. 뿌리가 보이는 난초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왜 난초의 뿌리를, 왜 노근란을 민혁이라는 사람이 노근란을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해했고 침범했을 때인데, 나도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을 버리고 원의 국토를 고귀한 난초를 키울 수 없다는 의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민혁이라는 사람이 노군란을 이제 그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지배받지 않겠다. 우리는 자주국 국가이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이제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난초 난초는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이렇게 풀이 네 잎이 한 촉이 됩니다. 촉끼리 이제 난초가 어떻게 되는데, 난초가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난초의 꽃입니다. 이것이 해란입니다. 한 줄기에 꽃이 네 송입니다. 많이 있는 것을 해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난초의 꽃이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죠. 조금 그림의 구도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로의 그림을 그때 당시에는 그렸기 때문입니다. 왜? 글씨를 다 세로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림 또한 모든 것이 세로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있고 도장이 있고, 요 도장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호고 요거는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낙관을 아호는 음이고 이름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을 두 개 찍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씨의 시작 부분에 도장이 있는데 이걸 두인이라고 합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머리 부분에 있는 도장이라, 여기서부터 글자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있는 거는 화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비평가들이 아니면은 그 선비들이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이러하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사 김정희의 불기신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작품 보면은 가로로 좀 길게
난초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난초가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는 추사 김정희의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 세계를 만든 추사풍에 그걸 바탕으로 기본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아들 상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이 편지 쓰는 이 내용이 바로 선비의 사상입니다. 선비의 마음이고 그리고 선비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의 마음을 가져야 할 입의입니다. 자, 다음 대나무를 보시는데 대나무에는 이미 예지심이라는 선비의 덕목을 대나무에 비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나무가 항상 푸른 것에 비유를 했고 의는 구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속을 비우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에 대나무 마디가 비어있지요. 지는 강하고 부드러움을 갖춘 것이고 시는 나무끼리 한결같다. 즉 다시 말하면 대나무 통을 보면 결이 한 방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대나무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는 처음에는 성장을 하지 않지만은 4년, 5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하루에 몇십 센치 막 자라는 것이 대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5월짜리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정의 풍죽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게 매화의 어몽룡의 이제 매화 그림이고 뒤에 보면은 아주 담채로 연하게 먹을 물하고 5대5로 비율을 맞추면은 이렇게 담채가 됩니다. 수목이 이제 연해집니다. 목색이 연해집니다. 목색이 연해지는 이제 대나무를 풍죽이라고 하는데 대나무에는 이름을 풍죽이라고 바람을 한쪽 방향으로 전부 댄잎이 방향을 뻗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좌에서 우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죽대랍니다. 우죽도도 있고 설죽도도 있고 쌍죽도도 있고. 네. 자, 다음은 이제 국화를 이제 보실 건데 국화에는 보면은 중국 시인들이 참 국화를 많이 읽고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정부의 국화야 너는 어이 참춘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니 아마도 오상고전은 너뿐인가 보다 라고 이제 국화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이제 시를 지어졌습니다. 자, 국화에 정조대왕의 국화가 유명합니다. 정조대왕 그림의 국화가 그림에서 바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장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그래서 바위 틈에 국화가 대국이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보면은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여백이고 여기는 이제 그림이 중심이 되어 있죠. 국화 옆에 갈대 그리고 국화의 대국은 이걸 그림을 이제 선으로만 표현하는 것을 구륵급이라고 합니다. 구륵으로 하고 이제 꽃잎은 먹색을 이제 물이랑 섞어서 넓게 이제 퍼지는 이걸 발묵이라고 합니다. 발묵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조대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만큼 나눴을 때 작품 여백을 줬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바위를 주면서 그림의 중심을 하단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화가 라인이 흐르는 거 보면은 공기가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림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국화를 이렇게 방향으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공기 흐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국화의 흐름, 즉 다시 말하면 그림의 구도를 얘기하죠. 구도는 문인화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구도가 하나의 경경 위치를 해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 따라 그림이 생기가 눈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 차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요. 글씨가 왼쪽에 있고 그림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익숙하거든요. 왜? 글씨를 전부 가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도 이 좌측에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우측에 주는 의미가 있고 여백을 우측에 줄 거냐 좌측에 줄 거냐 따라 또 그림이 느낌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군자의 마지막 매화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막근에 월맷도가 있는데 이 월못대가 이 매화가 고목이에요. 그리고 고목에 이렇게 보면은 새순이 이렇게 길게 올라와요. 그리고 꽃이 위쪽 부분에는 꽃송이가 한 송이 한 송이씩 있는데 밑에 보면은 꽃송이가 매화의 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꽃송이가 보면은 크기가 나무에 비유를 했을 때 송이가 전부 작아요. 그리고 먹이 보면은 하얀색 부분이 있죠. 선이 스쳐 지나가듯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비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백이 있다는 것은 속도감을 말합니다. 글씨를 빨리 쓸 때 지나가는 그 속도감. 예, 매화는 테디 이영 선생이 참 좋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유언조차도 매화 화분에다가 물을 주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를 평생 집 앞에 매화나무를 하나 늘 이제 심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매화에 대해서 항상 매화를 보시고 시를 짓고 그 시를 통해서 매화를 또 보시고 미적 대상물을 하나로 정해봤을 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화가 되는 거고 글씨로 표현하면 이제 그게 문학이 되겠죠. 그게 이제 문 자체가 작으면 시가 되고 시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시소화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그래서 시를 이제 읊으며 학자로서의 가져야 할 내면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양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비의 9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거 명, 총, 온, 공 이 4가지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난, 어려울 난, 어려움을 취했을 때 난, 해차는 방법, 그 다음에 의리 할 때 의자, 오를 의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보이지 않는 부분, 이 4가지는 보이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가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명은 눈이죠. 밝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청은 듣는 거죠. 귀죠. 그리고 색은 얼굴, 낯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은 태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손한 상대방에게 우려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을 이제 가려하는 거. 그 다음에 경, 일을 함에 있어서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문은 의심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분산난이라고 있는데 어려움을 취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리고 재난은 어떤가 하는 파악하는 힘. 그리고 견리사의, 사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옳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렇게 모두 조화롭게 네트워크식으로 그물처럼 묶어가지고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 9가지가 순환하는 거죠. 다르지 않게. 예, 순환해서 선비가 행동을 함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져 있는 거죠. 공자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셔요. 이거는 이덕무라는 그 실학자분이 선비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보면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 지족은 신념에서 나오고 그 신념은 확신이고 그 확신은 일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념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사고, 행동도 들어가겠지만은 내 마음에 담아있는 생명의 기품의 그 본질이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어떡하고 몸이 어떡하고 마음이 어떡하고 몸이 어떡하고 마음이 어떡하고 예. 수신. 수신이라는 건 수양하는 거. 수신입니다. 예. 지금 수양 나오죠. 수양. 닦을 수자에 길량자. 닦는 걸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련과 수행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련은 이것은 본인이 필요한 이제 목적을 이제 두는 거죠. 목적과 목표와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목적은 결과물을 말하고 목표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은 목적을 두는 부분이고 여기 예를 들어 나온 것처럼 무술을 한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기공을 하시는 분들 기술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바르게 하는 행위가 바로 수양입니다. 그러면 수행과 수양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수양과 수행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행은 여기가 행할 행자를 말했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했으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추사 김종희 선생님이 아들 상무에게 편지 썼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 속에 그 무한한 힘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성경이신 거예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예, 여기는 보면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 문인화에 대해서 하나의 작은 계보를 나열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설명도 해드릴게요. 호생관 최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생관은 아호고 최북은 이름입니다. 유명 일화가 바로 하나가 있는데, 최북 그림을 어느 양반이 산수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요구를 했는데, 최북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내 그림을 팔 수 없다라고 눈을 찌르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고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흐가 귀를 잘랐다는 설이 있고 자르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잘랐다는 설이 좀 더 유력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작품 누구에게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만나는 일이다. 무엇을 만나느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대상에 원래 있는 것이면 내가 내 마음으로 본 것이다 하여 그린다는 것은 한 정신이 다른 정신과 만나는 일이다. 그림 그리는 작가의 마음도 같거니와 작품을 보는 사람도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나 저 그림 뭐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 잘 그린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끔 옛 노래 듣거나 아니면 첫사랑이나 아니면 추억의 노래가 한번 어디 지나가다가 귓가에 들리면은 가슴이 웅크러질 때가 있었나요? 예, 그림 보고는 울지 않지요. 노래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도. 그런데 그림 보고도 공감이 되는 작품들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모르는 그림이라도 그냥 내가 한 번씩 10초, 20초 봤으면은 또 다시 한번 10초, 20초, 30초 좀 지긋하게 보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림에 대한 감상이 늘어나실 거예요. 주사 김정희 부르시면 아까 부르시는 그 상호에게 편집글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난초가 보면은 이걸 점을 찍으셨는데 이 점을 태점이라고 합니다. 태점. 먹의 농목, 즉 다시 말하면 먹의 진원과 흐림을 대비시켰고, 그리고 먹의 길이 보면은 난초가 잎이 이게 우측으로 굴고 이게 좌측으로 굴려요. 이게 오란, 이게 자란이라고 합니다. 여기 석파 이항이라고 나오시는데 석파 이항은 누구냐면은 흥성대원군입니다. 흥성대원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란을 치는데 30년, 이 자란을 치는데 30년 걸린다고 했어요. 저희들도 작품을 해보면은 난초 그림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난초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제일 단순하거든요. 선밖에 없으니까. 제일 단순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입문하면 공부하는 게 바로 난초 그림입니다. 선긋기부터요. 네, 그게 기본이니까. 즉, 기본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석파 선생의 그 난초를 보면 난초가 이렇게 끝이 살짝 돌아오죠, 이렇게. 그럼 붓을 이렇게 쳤다는 뜻입니다. 사분자 그림을 칠 때는 몸은 정자세로 그대로 있고 팔과 어깨가 움직입니다. 그래야만이 필력이라는 거, 기운 생동이라는 걸 주입합니다. 그래서 석파선생 같은 경우는 난초가 보면은 조금 가늘고 굵고가 조금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대나무 그림인데, 대나무는 대나무 3대 장이라고 합니다. 타령 선생님, 수호 선생님, 자 선생님을 세 분을 대나무의 3대 장이라고 하는데, 설죽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을, 그 다음에 자신이라고 대나무를 치신 분이신데, 여기 보면은 농목과 단목으로 나눠져 있죠. 자, 보면은 여기는 대잎이 하늘 위로 올라가죠. 하늘 위로. 이것을 앙축이라고 합니다. 우르를 앙자를 써서 앙축이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있느냐? 진짜 대나무 밭에 갔을 때 보는 시점이겠죠, 그죠? 밑에서 위로 오는 시점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정의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왕축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굵은 것을. 근데 대나무는 녹색인데 왜 까만 색깔일까요? 뭐만 써서 그래요? 수묵에 담채를 쓰는 것이 바로 무인합니다. 예. 왜냐하면 글씨를 목으로만 썼기 때문에 한지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득도 보면은 눈이 왔는 것을 표현을 여기를 공간을 비운 겁니다. 이런 보면은 깻잎이 눈에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치셨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게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국화 보면은 국화에 보면은 꽃에는 가끔 나비도 그리고 새도 그려요. 그것을 화조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화를 보시면은 국화가 꽃잎이 대국으로만 있고 여기 잎도 보면은 발문법이 아니라 구름법이란 선으로 이제 형태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백묘법이라고 합니다. 기법이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가 선으로만 다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 예, 쉽게 말하면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본, 수묵이라고 되어 있죠. 지본은 종이시자. 예, 매화는 아까 어묵릉의 월맥도 매화인데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는 시겠지만은 달이 있어요. 보름달이 보이나요? 예. 자, 조선시대 때는 달을 가지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옛 선조님들께서는 달을 보고 시도 많이 짓고 풍류를 적으시고 그리고 데이트 신청할 때도
우리 보름달 구경 갈래요? 라고 데이트 신청했대요. 왜 달을 그림 속에, 문학 속에 달을 왜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이 시대 때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달이 사물의 대상에 비춰갖고 나타났을 때 그 빛은 달빛에 의한 빛이 아주 부드럽고 은은해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림에 보름달이라든가 달을 추석달이라든가 그림을 많이 그렸지요. 오달재 분의 매화를 보시게 되면 매화가 여기는 바위가 있고 여기는 대나무예요. 대가 있고 여기도 대고 매화 가지가 직선보다는 구비구비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옥매가 우리나라 전통 매화거든요. 예, 옥색. 매화 꽃밭이 보면은 옥색이 있고 저기 붉은색이 있고 청색이 있어요. 근데 옥빛이 나는 그 매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요. 전통의 그 그림에 우리가 보면은 스님들 보면은 옥색을 그 그림이 많아요. 그래 보면은 그걸 이제 말하고 여기 보면은 옥색이라기보다도 그냥 먹에 점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매화의 줄기가 보면은 여기에 명암에 농암이 밝고 어둡고가 차이가 있죠. 예,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보여주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작품을 보셨고, 우리는 이제 대구 분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대구시도 가장 큰 석재 서명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석재 서명호 선생님은 주사 김일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영남 계보가 있고, 호남 계보가 있는데, 호남 쪽은 이제 허름 쪽이 이제 허름 쪽이고, 우리는 이제 석재 서명호 선생님 쪽이고, 석재 서명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와 시를 같이 겸하게 잘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이분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노년이 되셔 적자 그림이라든가 병풍 그림을 어느 날 작품을 불을 태우고 있더래요. 그래,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 나는 일이잖아요. 왜 귀한 작품을 다 태우냐고. 석재호 선생님께서 노년에 작품을 보시고, 이거는 작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우지 않은 작품들이 이제 여기 그 대구 미술관이라든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병풍입니다. 병풍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대부분 보면은 장생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로 병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병풍에 이렇게 파초부터 하나 이 10가지 10군자 보통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석재 서명호 선생님 같은 작품 보면은 지금 먹이라든가 조금 더 공간을 가지는 여유가 조금 더 꽉 찼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리고 먹색이 크게 조금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에 보일 겁니다. 네, 아까 그 부분 이제 석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군자 그림 중에서도 매화 그림이 참 좋아요. 그런데도 난초나 대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면은요 난초가 위에서부터 이게 대지입니다. 계곡입니다. 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에서 하로 내려가요. 전부 다. 뭐냐? 계곡을 뜻합니다. 굵은 선도 있고 가는 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여기 전부 해남이죠. 고송이 아직 안 폈는 건 미개. 여기는 이제 다 폈는 만개. 구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구도죠. 그리고 시서화라고 합니다. 시서 글씨 화 그림 우리나라는 시서화가 합쳐진 것을 문이라고 하는데 시는 보통 그림에 맞는 그림에 어울리는 이제 시를 쓰시고 글씨도 이제 같이 쓰시고 보통 시서화의 이걸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그림과 구도를 봤을 때 여백에 때맞춤 알맞은 곳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난초에 노골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난초가 직선이죠. 조금 전에 봤던 곡선과 직선과의 느낌은 조금 어떤가요? 하고 답답한가요? 힘이 더 넘치나요? 네, 개는 갑이라고 합니다. 등껍질 갑. 갑은 출세를 의미합니다. 예, 매화. 석재서명 선생의 매화가 힘이 좋은 이유는 이 매화 둥치를 일필휘지를 다 그립니다. 그리고 이걸 기명절지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명은 그릇을 독특한 그릇, 절지, 가지를 자르다, 매화 가지 자르다고, 꽃 자르다, 대나무 자르다고, 예, 그릇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기명절지도. 지금 좌측에 보이는 대나무를 한번 감상을 잘 해보시겠어요? 석재가 돼 있고 낙관이 없어요. 낙관 안 보이죠? 이게 허리에서 그런데 이 대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긋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없는데 대각 움직이는 같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 대나무는 석재 선생님의 제자인 중농 서동규 선생님의 대나무입니다. 중농 선생님은 대구에서 대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대나무를 중농 선생님인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석재 선생님의 대나무랑 이 대나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그 느낌이 어떤가요? 이 대나무가 대나무 소리가 들리나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자, 제가 대나무 힘을 물어본 이유가, 움직이게 느껴지시냐고 물어본 이유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도 본인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치시나 가보면 그게 끝인데, 내가 공감을 하고 내가 느끼면은 저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